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도하진입니다. 이신자 실로 그리다 전을 기획하게 되었고 작품 90여 점을 포함 드로잉과 사진 등 30여 점의 아카이브 자료를 선정하여 총 4부로 원형 전시실을 구성하였습니다. 작가는 1930년생으로 한국 현대공예를 대표하는 1세대 섬유공예가입니다. 이신자 작가는 실로 그리는 그림, 테피스트리 작품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테피스트리 작품의 기반이 되는 1950년부터 60년대 초기 실험적 작품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작품의 뒷면까지 볼 수 있도록 입체적인 연출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연상할 수도 있고 견고한 밀도와 디테일로 작품을 완성한 이신자 작가의 공예가로서 면모와 성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시장으로 이동해서 주요 작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새로운 표현과 재료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작가가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55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초기 작품들로 작가의 거칠지만 자유롭고 대담한 시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실로 짜고, 감고, 뽑고, 엮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면화된 자연의 정서와 정경들을 대담하게 단순화하여 짜임새 있는 구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섬유미술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며 국내 테피스트리의 바탕이 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반적인 공예 기법과 틀에서 벗어나 재료 자체가 작품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작업으로 당시 대한민국 자수는 이신자가 다 망쳤다라는 평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신자의 노이로제라는 작품입니다. 노이로제는 4명의 아이와 태양을 표현한 작품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꿈을 펼쳐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담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와는 달리 작품을 제작할 당시 주변의 냉담한 반응에 대한 심정을 담아 작품명을 노이로제로 지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통 자수 방식을 활용한 대부분의 작품들은 명주실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이 주를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이 작품은 쇠망에 염료를 묻혀 바탕을 찍고 그 위에 천을 붙이거나 합성사로 술을 놓는 등 독자적이고 실험적인 표현 기법을 선보였는데요. 1961년 제10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추천 작가로서 출품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신자의 자연의 이미지 1, 2라는 작품입니다. 자연의 이미지 1, 2는 오방색의 강렬한 색채 대비와 굵고 검은 윤곽선으로 면을 분할한 것이 눈에 띄는 작품으로 자연의 이미지를 대담하게 단순화시킨 점이 특징입니다. 자연의 생명체들이 서로 엉킨 듯 어우러져 짜임새 있는 구도를 만들어내는데요. 전체적으로 파라핀을 이용하여 납으로 먼저 그림을 그린 후 염색하여 납이 칠해진 부분은 염색되지 않게 하는 납방염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가늘고 얇은 균열의 염색 효과를 만들어 화면을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염색한 형태 위에 동일한 색상의 실로 다채로운 무늬를 수놓아 입체감과 밀도감을 더했는데요. 당시 염색과 자수는 명확히 구분되던 시기였으나 이 작품은 한 화면에 두 가지 기법을 동시에 보여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신자의 장생도라는 작품입니다. 사슴, 학, 거북 등의 십장생 문양을 현대적인 도안과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면을 촘촘히 메꾸어가는 전통 자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의 꼬임과 풀림을 응용하거나 바탕천 위에 다른 천을 오려 붙여서 입체적으로 표현한 기법인 아플리케로 입체감을 주었습니다. 소재들의 자유로운 배치와 동물들의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작품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1959년 제8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무감사 특선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신자의 도시의 이미지라는 작품입니다. 도시의 이미지는 천의 올을 풀고 올 위에 색실을 감거나 푸는 방식으로 두께를 다르게 하여 입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직조한 작품입니다. 실의 팽팽함과 느슨함, 그리고 그 사이에 보이는 뒷면의 여백이 함께 어우러지는데요. 마치 질서와 혼잡함이 뒤엉켜 있는 도시의 일면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초 전통 자수 작품에는 대부분 곱고 가는 실이 사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작가는 재료에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구제품 시장에서 구한 스웨터를 풀어 실을 마련해 염색하거나 밀포대, 방충망 등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평범한 소재가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재료들이 지닌 풍부한 질감과 새로운 조형 실험을 통해 작가는 섬유 미술의 깊이와 폭을 넓혀갔습니다. 그럼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테피스트리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1970년대부터 작가의 3회 개인전이 개최된 1983년까지로 구분한 공간입니다. 70년대는 우리나라의 건축과 주거 환경의 변화로 테피스트리와 공간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직조가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가가 1972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를 통해 테피스트리를 국내에 소개하였습니다. 작가는 어릴 적 할머니의 배틀에서 익힌 직조의 과정을 토대로 틀에 실을 묶어 짜는 최초의 테피스트리 작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올풀기로 독특한 표면 질감을 유발하는가 하면 이미 짜인 실을 밖으로 돌출시키는 부조적 표현으로 입체적인 재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신자의 숲이라는 작품입니다. 섬유라는 어휘조차 없던 시기, 작가는 테피스트리를 국전을 통해 선보이며 대학 교육 과정에 보급하는 등 섬유예술의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에서 느껴지는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실을 꼬거나 비틀어 엮고 올풀기를 하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입체적인 느낌과 재질감을 두드러지게 표현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숲도 그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또한 작품 중앙을 가로지르는 나무 막대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과 동시에 대칭적으로 배치된 추상적인 도형을 질서 있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원과 사각의 기하학적 형태들은 따스한 색들과 어우러져 햇살 가득한 숲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신자의 원예대화 1이라는 작품입니다. 원예대화 1은 면천의 시스를 뽑아 그 실로 원형 주변에 프릴 장식을 하거나 솜을 넣고 바느질하고 실을 감아 덧붙이며 다양한 두께로 볼륨감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시기 작가는 고향 울진의 아름다운 일출과 석양의 모습을 기하학적인 모티브, 특히 타원형 요소와 서정적 색채를 결합해 표현했는데요. 원예 영상은 막힘없는 순환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작가의 부군인 장우상 화백의 오랜 병상 생활에 따른 회복과 기원, 생에 대한 바람을 담은 것입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신자의 작품 1입니다. 작가는 1960년대에 균열을 이용한 납방염을 주로 사용하였다면 70년 후반에는 좀 더 회화적이고 온화한 표현이 가능한 호염을 활용했습니다. 찹쌀, 밀가루 등과 풀을 섞어 만든 방염제를 사용해서 문양을 그리고 마른 후 제거하며 문양이 나타나는 기법을 호염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합성 호료가 판매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작가가 실제로 밀가루로 전분의 방염력을 이용해 재료로 활용했습니다. 부드럽고 안정된 붓터치와 잔잔한 균열에서 보여주는 운동감은 호염 가운데 특히 밀가루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불에 말려가며 호를 덧칠하는데 건조 상태에 따라 다른 농도와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 예기치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작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날실과 시실의 율동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1984년부터 1993년까지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는 한국 섬유미술의 개화기라 불릴 만큼 섬유예술의 부흥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작가들이 특이한 소재와 참신한 기법을 선보이며 국내 섬유예술계는 새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작가는 무대막, 의상과 같은 작업으로 범위를 넓혀 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테피스트리 작업에 더욱 매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테피스트리야말로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회화적인 분위기와 서사적 의미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매개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신자의 추억이라는 작품입니다. 1980년대의 작가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연과 현실의 모티브를 끌어들여 삶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작품을 다수 선보였습니다. 추억은 작가가 미국 여행 당시 보았던 고요한 숲의 풍경을 테피스트리로 작업한 작품입니다. 자연에서 오는 따뜻하고 감상적인 색감과 사이사이로 보이는 빛의 줄기들이 어우러져 서정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요. 겹겹이 놓인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살포시 놓인 달과 한 땀 한 땀 손끝으로 전하는 색실들의 향연은 작가의 기억과 내면의 표정들을 살며시 드러내는 듯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작가는 80년대 초 남편과 사별한 후 생의 절망과 아픔, 부활에 대한 의지를 담은 작품들을 제작했는데요. 강렬한 붉은색과 검은색의 대비로 작가가 느낀 상실감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였습니다.
면을 세로 방향으로 튼 슬릿으로 된 띠의 반복과 평직을 이용하여 제작된 테피스트리를 반으로 접어 볼륨감을 주었는데요. 수직으로 강조된 적색과 흑색의 그라데이션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테피스트리 기법에 충실하면서도 조형적인 표현이 두드러진 작품입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신자의 가을의 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울진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마주했던 고향의 풍경은 평생 동안 마음에 남아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가가 어릴 때 보았던 동해바다의 우렁찬 물결과 광활한 능선 등의 기억을 중심으로 빛을 받아 드러내는 이미지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빛에 의해 표현되는 다양한 색채와 명암이 조화롭게 겹쳐 우연한 색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강하면서 세련된 대비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신자의 여명 123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30여 년간 재직한 덕성여대 연구실에서 보이는 북한산 인수봉의 능선을 그린 작품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능선을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연필도 그 선을 따라 작품의 밑그림이 되어 있다 라는 작가의 말에서 자연의 실제에 깊이 공감하는 작가 내면의 정서를 읽을 수 있는데요.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면 80년대 중반까지 부드러운 빛과 곡선을 보였으나 80년대 말부터는 직선 위주의 산의 이미지가 입방체나 단순한 삼각형의 형태로 치환되어 나타나는데 이 작품 또한 그러한 특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신자의 한강 서울의 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작품으로 우리 민족의 애환과 발전상이 담긴 한강을 소재로 약 3년에 걸쳐 제작한 가로 19m에 이르는 대작입니다. 작가의 대표작이자 한국 석류미술계의 획을 그은 역작이기도 하죠. 한강의 물줄기를 중심으로 올림픽 주경기장, 63빌딩, 워커힐 등 서울을 대표하는 건물들이 보입니다. 작가는 사실적인 세부 묘사는 생략하고 물체의 윤곽선을 번지는 듯 그리는 스푸마토풍으로 은유하듯 이미지를 투영했습니다. 또한 붓 대신 한 땀 한 땀 손으로 수묵화를 그려내며 세밀한 명암 표현을 보여주는데 테피스트리 고유의 특성을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그럼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부드러운 섬유, 단단한 금속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1994년부터 2000년대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섬유예술은 젊은 작가들에 의해 직물을 잇고 붙이는 전통적 표현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염료와 염색 기법을 개발하거나 디지털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현대적 감각을 다채롭게 선보인 시기입니다. 90년대 후반에는 영역을 구분짓기 어려울 정도로 융합적인 창작물이 쏟아졌고 이는 내재된 고유한 가치보다는 형식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점차 방향성을 잃고 위축되어 모호한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신자는 1990년 중반부터 화면을 나누어 재구성하고 테피스트리의 금속을 고정해서 이질적인 물성 간의 관계, 부드러움과 단단함의 관계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절제된 도상과 화면 분할, 강렬한 선의 반복으로 구상과 비구상이 공존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이 작품은 이신자의 산의 전기라는 작품입니다. 산의 전기는 어릴 적 무수히 보았던 고향의 풍경을 담은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른 산의 전경과 푸른 바다의 풍경, 파도의 소리 등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을 작가는 짜고 엮고 감아내며 작품으로 승화시켰는데요. 작가에게 고향의 풍경은 추억과 사랑, 이별과 회한이 모두 담긴 모태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간결하고 세련된 화면 구성과 함께 창문 형태의 금속 프레임을 배치해 자연을 바라보는 확장된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신자의 지평을 열며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2000년대 이후 테피스트리의 새로운 재료들을 부착하여 섬유예술의 표현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해 나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평을 열며에서도 금속을 섬유로 감고 나무를 화면 정중앙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통념화된 공예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한 작가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곡선을 주로 사용해 자연의 이미지를 구현했던 이전과 달리 2000년대부터는 점, 선, 면의 단순한 조형법으로 환원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작가가 평생 몰두해온 주제인 자연에 대한 더 깊고 넓어진 시선은 순수 추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이신자 실로 그리다 전시의 대략적인 작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특히 날실, 세로줄이 캔버스가 되고 시실, 가로줄이 붓이 되어 표면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작업인 테피스트리는 한 단계 한 단계가 시간의 경과가 켜켜이 쌓이는 과정으로 우리의 거듭되는 삶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작가로서 사는 삶과 여성으로서 사회적 위치, 모든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자연이라는 모티브가 고정된 상황에서 작가는 시기에 따라 주도적이면서 다채롭게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섬유가 지닌 본연의 포근함과 따뜻함을 짜고 엮고 감아내며 삶의 이야기가 머무르고 가로지르는 이신자 작가의 작품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